네, 법률 이슈라고 해서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재밌는 이슈 또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인데요. 오늘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 그리고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필우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설 연휴가 지나고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셨을 텐데요. 오히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이혼 계기가 된다는 말이 많죠. 실제로 이혼이 많이 증가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명절 갈등이 이혼으로 되는지, 이혼 사유로 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떤지 그런 내용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직후도 그렇고 직전도 그렇고 이혼 관련 소송이랄지 이런 사건들이 급증한다라고 들었었는데 예. 실제로 좀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2015년의 경우에는 9월에 3,190건이 접수됐었는데 추석 직후에는 10월에 3,541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전체 이혼 건수가 10만 8천여 건인데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약 10일간 그리고 총 40일간 접수된 신청 사건이 2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혼 신청이 명절 전후에 급격히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게 이혼이라는 게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내가 거기 가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명절에서의 갈등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두 번째는 악의로 유기한 경우에, 세 번째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그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혹은 이제 생사가 3년 동안 불명하거나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게 외도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명절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노동에 대한 시댁에서 노동 문제, 네. 친정을 방문한다든가 못 가는 문제 등에서 주로 불화가 발생하고 네. 장서 갈등이나 고부 갈등들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는 840조 제3호와 4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경우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한 경우나 가족들에 대한 모욕을 하거나 본인에 대한 모욕적인 연사를 하는 경우나 시부모나 장모가 이제 그 행위로 인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위를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그것이 우리가 모욕이라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만 예, 이혼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사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좀 참고 삼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꼭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쌍방이 이혼을 하기 원한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고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책을 저지른 사람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이 형해화돼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예. 이 경우에도 이혼 판결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 제사 이후에 부인이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다음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이혼 기간이 재판 기간이 길어졌는데 1년 정도의 별거 기간 동안에 양 당사자가 실제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혼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을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 얼마 후면 결혼하거든요. 결혼하는데 자꾸 이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이게 재판과 관련된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합의 이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신구 선생님께서 4주에 뵙겠습니다라는 예. 얘기를 보셨잖아요. 이게 네네. 소위 말하는 협의 이혼인데, 협의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법 판사 앞에서 이혼을 의사를 확인하면 이혼할 수 있는 절차가 협의 이혼이고요. 그 외에는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재판상 이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있고 이혼 조정이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은 이혼 사유를 적시해서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고요. 조정 이혼은 뭐냐면 당사자가 법정에 조정실에 출석해서 이혼할지 여부,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면 예. 그 조정과 동시에 이혼이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가장 빨리 이혼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조정이혼이고요. 최근에 사회적 유명인사나 대기업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혼을 처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론편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실제 실습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최태원 SK 회장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기억소에서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 또 뉴스가 나와서 그 뉴스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과거 2015년 12월 말이었죠. 한 일간지에 보낸 이제 공개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 자식이 있다는 내용을 밝혔고, 오랜 기간 동안 노소영 관장하고 별거에 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상대 여성 그리고 최 회장에 대해서 뭐 악플도 많았고요. 예. 이에 대해서 또 별도로 뭐 고소 절차도 있었고, 그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외도와 혼외자가 있다라고 한 상태고, 그리고 오히려 노소영 광장 같은 경우는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별거 중에 다른 사람과 아이를 낳았다면 유책 배우자로 볼 가능성이 상당하고요. 이 경우 노소영 관장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는 이혼 결정이 나온다고, 이혼 판결이 나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두 분이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됐고, 예. 그 별거 기간 중에 아이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 유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당사자 간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 당사자에게 이미 그 불륜이라는 행위를 저지른 것 외에도 예. 또 다른 이혼 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혼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듣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드는 것 같은데 한 30초 남았거든요. 예.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홍상수 감독의 경우에도 약간 맥락이 비슷한가 싶거든요. 예, 거의 비슷하죠. 홍상수 감독 건도 마찬가지로 남자 측인 홍상수 감독 쪽에서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쵸. 그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을 했었고요. 다음 달에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그리고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 이혼 소송도 예. 아시다시피 1심은 이뤄졌고 항소심이 다음 달에 다시 잡혀서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또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한번 친절한 변호사들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콤파스의 이피루 변호사 그리고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